예, 제가 그 부분에서 이 가성비를 중시하는 스타일인데 진짜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범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한 변호사입니다. 경찰 형사법 강의를 하고 계신 김대한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은 수험생들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내용, 공부한 것에 비해서 시험을 잘 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예, 제가 그 부분에서 이 가성비를 중시하는 스타일인데 진짜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3분의 1만 공부해서 네. 3배 더 잘한다가 이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초중고 다니신 분도 알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내신 같은 것도 뭘 중시해서 봤냐면 수업 시간에 수업 듣고 쉬는 시간에 뭐를 했냐면 해당하는 법에 대한 문제를 쉬는 시간에 풀고 그다음 점심시간에 풀고 집에 오기 전에 학교에서 풀고 가방 던지고 집에 가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때도 지금 학생들 공부할 때도 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수업 들은 거를 기출문제집으로 확인하는데 그거를 쉬는 시간에 문제를 풀려고 하고 점심시간에 문제를 풀고 강의 끝날 때까지 어쨌든 공부가 끝나야 돼요. 수업 끝나면서 학교 수업 끝나면서 공부가 끝나야 돼요. 집에 가서는 이제 복습을 하더라도 복습 시간이 저녁 늦게 하거나 이틀 지나서 하면은 복습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수업 듣자마자 복습한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미용실 같은 데 가서 문신 같은 거 리터치 빨리빨리 받는 것처럼 리터치 순간이 빨라야지만 머릿속에 몸에 문신이 새겨지는 것처럼 딱 기억이 남기 때문에 수업 들은 거를 기출 통해서 빨리 복습한다. 그죠? 쉬는 시간에 예. 화장실만 빨리 갔다 오고 예. 남는 시간에 잡담하지 말고 예. 인터넷 보고 있지 말고 예. 빨리 기출 문제를 풀어라. 점심시간에도 밥만 빨리 먹고 와서 문제를 풀어라. 빨리 문제를 풀어라. 그러고 나오면은 남들보다 머리에 각인되는 게 훨씬 더 많이 각인이 된다. 그런 취지신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릴 적에 보면 너는 언제 공부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쉬는 시간하고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 딱 하고 집에 가서 딴 거 하려고 어릴 적에는 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집중력이 생겨서 내신 같은 경우는 그걸 빨리 복습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보면 내신할 때 무슨 문제가 나올지 말하면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학 같은 것도 20문제 중에 19개씩 찍어서 나올 거 다 예상도 했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공부를 빨리 조금만 공부할 생각을 가지면 수업 듣자마자 따거든요. 따니까 수업이 되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쉬는 시간 풀어서 공부를 끝을 내야 되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빨리 듣고 마스터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얘기하면서 수업 중간중간에 이거 나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이 자세가 있더라고요. 뭔가 뭘 내겠다, 이게 어떤 식으로 변형할지를 그때그때 주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활용을 했어요. 확실한 목표가 있으셨네요. 예. 어릴 때부터 빨리 끝내고 놀겠다. 그렇죠. 예. 그런 확실한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집중력도 확 올라가고 이 수험생들도 마찬가지로 경찰 수험생들이 주로 될 텐데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렇죠. 직후에 복습하는 게 포인트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시 2차 공부할 때 보면은 그날 저녁에 매일 시험을 치잖아요. 우리가 예. 모의고사를 주간식 모의고사 매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날 저녁에 복습을 하고 또 아침에 또 복습을 하게 되니까 그게 머리에 남고 좀 분량이 많지만 그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욕심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라는 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출제자가 내고 싶어 하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정말 의대를 가야 돼서 모든 걸 만점 맞아야 되는 공부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공무원 시험이나 90점 정도를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험은 주는 문제만 다 맞춰도 되거든요. 주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서 똑같은 기출문제집을 반복해서 풀어가지고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안 틀린다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90점 맞는 공부법하고 100점 맞는 공부법이 다른데 90점 맞는 공부법은 훨씬 쉬워요. 100점 맞는 공부법에 정말 서울소재 의대 나와서 탑을 찍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다 맞춰야 되겠다라는 시험은 안 통해요. 이건 너무 많이 봐서 많이 하나까지 대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보통 학생들이 90점을 맞으면 되는 시험인데도 보통 강사들이 양을 늘리기도 하고 해서 100점 맞는 공부법으로 접근하니까 양은 많고 효율도 안 되고 공부 시간이 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출 포커스에서 요 정도의 문제집에 나오는 거는 변형해도 내가 맞히겠다. 내가 보지 않은 거는 틀린다라는 버리는 마음이 있으면 시험이 빨리 붙습니다. 그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거를 완전히 다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시험 공부를 하면은 최대한 이렇게 쫙 펼쳤다가 그리고 시험 나올 만한 거를 다시 모아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보는 이게 어쩌면 좀 정석적인 플레이인 것 같은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처음에 펼치는 이 작업 필요 없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냥 나올 거만 봐라.
저는 방식이 이제 정확히 네. 접근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사법시험에서도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기본서 보고 나서 밑줄 작업 쳐가지고 문제 푸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기출 위주로 푸는 방식인데 네. 제가 만약에 사법시험처럼 주관식 시험이 있으면 기본서에 밑줄 쳐가지고 양을 넓혀가지고 그다음 기출을 확인하는 과정 가겠지만 공무원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거든요. 네. 그러면 객관식은 기출이 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듣고 기본서를 다시 읽으라는 소리 안 해요. 그걸 읽으면 시간을 거기서 2시간, 3시간 소비하면 잡아먹으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기출을 따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기출을 따라고 하는 이유가 다시 기본서를 읽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기출부터 따는 거죠. 주관식이 있으면 문장을 다 외워서 써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서 위주로 보고 나서 기출을 보겠지만 객관식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나 여러분 경찰 승진 시험 보는 경우에는 수업 들은 거를 기본서를 다시 읽으면 정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걸 또 노트 정리하게 되면 이 시간이 팔도 아프고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저는 공부라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그림 그린다 생각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수업 듣자마자 해당하는 범위 딱 스탑 눌러놓고 기출 푸시고 스탑 눌러놓고 기출 푸셔가지고 기출을 더 정확하게 자기 거로 만든다. 이 방법이 보통 사법시험에서도 이 두 가지 방식이 대립하는데 객관식에는 이 후자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경찰하고 있는 아는 지인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그 점에서 많이 놀랐어요. 기본서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서가 없고 기출 문제집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 봐야 되냐 누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었어요. 당연히 기본서가 있고 그걸 봐야 되는데 왜 이 질문을 하지? 그러니까 포인트가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네요. 사법시험하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꼭 수능이나 이런 시험이 아니라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경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80에서 90만 점 점수까지가 기출 위주고요. 네네. 그 다음에 양을 넓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법시험 할 때 일단은 객관식도 이렇게 해놓고 그 법무사 문제 800 문제로 해놓고 그 다음에 내 거가 만들어지면 스프레드 양을 확 늘리거든요. 그래서 각 학원에 있는 모의고사 다 갖다가 긁어가지고 그 후에 푸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식이 펼쳐가지고 다 마스터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도 사법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법무사용으로 내가 여기 있는 걸 3번씩 돌려서 내가 최소한의 것은 내가 다 잡는다. 라고 해서 빨리 해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변형해도 다 맞춘다. 라고 해서 갖고 나서 내 거가 탄탄하게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한대로 양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원 모의고사 다 갔다가 양측이라고 해가지고 그 후에 양측이라 하죠. 양측이라고 해서 양을 많이 치는 거예요. 이거 수능할 때 양측이라고 양을 많이 때려줘야 되거든요. 네, 확실하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권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그게 뼈대를 만들어 놓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이게 효율성에는 네. 전 범위를 다 마스터하는 거는 질리고 힘드는데 쉬운 거 위주로 내가 딱 내 거 만들 때까지가 이해도 빠르고 되게 재밌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돼도 공무원 시험 정도는 붙어지는데 이 채널 보시면서 공무원 준비 말고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을 친다라고 하면 양도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그 양 늘리는 타이밍에는 내 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각 학원 모의고사나 문제집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럼 그거 저 같은 경우 하루 날 잡아가지고 아침 뭐 7시부터 저녁 밤시까지 하루에 한 번에 다 풀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양을 늘려가면 공부의 핵심 포인트도 잡고 양 넓혀서 빠져나가는 것까지 마크할 수 있어서 이런 방식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공부하시는 방식이 저는 좀 고전적인 방식으로 한 것 같은데 창의적이고 좀 효율적인 방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공부한 것에 비해서 시험을 잘 치는 요령, 첫 번째는 바로 복습해라. 시간이 나면은 바로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바로 복습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해당하는 것을 기본서에 밑줄 치는 작업이 아니고 네. 객관식 시험이라면은 네. 기출문제 양이 적은 거를 반복해서 네. 빨리 풀어라. 기출 풀어서 자기 최소한의 점수를 만들어라. 기출을 반복해서 풀어라. 그걸 완전히 내 걸로 취득해라. 체화해라. 네, 그런 취지시고. 좋은 말씀 그럼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은 2단계까지만 해도 붙는데 네. 만약에 채널 보시는 분 중에 네. 더 많은 양, 더 이제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직렬이나 그런 경우에는 거기까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양측이라고 해서 양을 다른 학원이나 양 많은 거를 어려운 고난도 문제집을 그 타이밍에 펼쳐라. 이게 세 번째 방식입니다. 제가 변호사님 오시기 전에 강의를 이렇게 한두 개 좀 들어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빨리 시험이 치고 싶었다. 왜냐? 나는 이제 충분히 합격할 수준이 올라왔는데 시간은 많이 남았고 그래서 빨리 시험 치고 싶. 근데 저는 솔직히 시험 치기 전날까지도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로 시험 치기 전에 나는 합격할 것 같다. 빨리 시험 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이게 저는 이제 시험도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극복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MBTI도 INTJ라고 해서 전략가거든요. 전략가에서 탁탁탁탁탁 차가지고 무조건 세상에 한 명부터도 난 붙는다 라는 생각으로 나는 목표가 있으면 앞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테크닉
학을 먼저 기술적인 부분을 이렇게 전략을 짜고 그다음 그에 맞춰서 공부해서 하니까 일정 정도 시간이 됐을 때는 나는 뭐 하늘이 무너져도 붙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공부하기가 싫더라고요. 빨리 그냥 시험 쳐서 어차피 나는 합격하는데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굳이 이 시간을 또 공부해야 돼? 아 귀찮아 빨리 시험 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을 했기 때문에 3번 양치기 하는 시간이 이제 너무 지루했던.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그럼 짧은 시간에도 합격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변호사님 방법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정말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